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 중에 열애가 성취한 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선행 공부에 이어서 어저께는 큰일 열애가 성취한 법 딱가 왓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애멸의 삶 중에 이제 작은 1번으로 딱가 애의 형성 과정에서 무명과 애. 어제 그래도 참 재밌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무명과 애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데 함께해서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됩니까? 라는 주제에서 마치만 이가야 19번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경에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 소망과 탐은 애고, 요 짐승 수컷을 몰아냈고 암컷인 무명을 쫓아냈다. 요렇게 무명과 애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암컷과 수컷, 요렇게 비유한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경. 그리고 마치만 이가야 105번 수납가다경에서 애는 화살이고 무명은 독을 가진 결점이다. 독화살을 맞았는데 직접 타격하는 화살은 가래고 그 화살에 묻어있는 독은 무명이다. 네, 요렇게 그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무명과 가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43쪽입니다. 2차 인식, 탐과 소망 또는 심과 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2차 인식, 탐, 라가와 소망 난디 또는 심, 찌따와 애, 딴하. 연기에서 애는 수를 조건으로 생깁니다. 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맞지만 이가야 148 66경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는데 셋의 만남이 촉이며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고 합니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여 알고 경험하는 것이 식과 수입니다. 이때 식은 인식한다, 분별해야 한다, 위자나띠띠라고 해서 식, 위냐나인데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인식합니다. 맞지만 이가야 43 교리문답의 큰경.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 1차 인식이죠.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극해서 식이 생겨나는 게 아는 것이고 3사화합 촉해서 경험하는 것이 수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라는 1차 인식에서 식과 수라는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난다. 그때 생겨난 식이 수를 인식하는,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거, 이게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바로 요 식은 인식한다, 분별해야 한다고 해서 식인데 락고 불고불락의 수, 느낌을 인식한다. 교리문답의 큰경입니다. 그러면 내입처 주관과 외입처 객관을 조건으로 생기는 식, 씨앗식이 다시 수를 인식하는데 이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식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기고 수는 내입처, 외입처, 식, 셋의 만남, 3사화합인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식, 주관이 이렇게 생긴 수, 객관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작용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식을 생기게 하고 한 단계 연장되어 수를 생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식, 주관이 수, 객관을 인식하는 작용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것과 한 단계 연장되어 생겨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는 직접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연장된 것입니까? 자, 6내입처가 6외입처를 인식한다. 이때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러면 이런 1차 인식에서는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이 직접적으로 생겨나요. 그리고 나면 생겨난 식까지 세 가지가 만나는 촉을 통해서 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 과정에서 수가 직접 생겨나고 3, 4화합 촉을 통해서 한 단계 연장되어 가지고 수가 생겨난다.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이죠. 인식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한다. 그리고 하나는 이런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과가 두 단계에 걸쳐서 생겨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직접적으로 식이 그리고 한 단계 연장되어 수가. 이렇다면 이게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이라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과 수의 인식이라는 2차 인식으로 갔을 때도 2차 인식에서도 역시 공동주관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생겨나는 결과도 두 단계로 생겨날 것이다. 네, 요런 부분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애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연장된 것입니까? 자, 1. 인식의 특징 두 가지. 네, 제6부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죠. 인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식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기 위해 두 개의 주관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 진행은 1. 내입처 주관이 외입처 객관을 인식하여 알고 경험하는 과정과 2. 식, 주관이 수, 객관을 인식하는 과정인데 편의상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저는 좀 전에 1차 인식, 2차 인식을 미리 말하면서 각각의 인식작용에서 결과가 두 단계로 생겨난다. 요걸 말했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그 1차 인식, 2차 인식 이 인식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먼저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객관에 두 개의 주관이라는 것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관 객관에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1차 인식에서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여 직접적으로는 식을 생기게 하고 한 단계 연장되어 수를 생기게 하는 과정으로 삶의 골격을 갖추는데 여기에 욕탐, 찬다라가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여 인식의 질을 결정합니다. 2차 인식에서도 식이 수를 인식하는 골격에서 생기는 무언가에 대해 공동주관의 참여를 통한 질의 결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입니다. 네,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합니다. 1차 인식, 내입처, 외입처의 공동주관인 욕탐 2차 인식, 식과 수의 공동주관인 상 맞지만 이카야 43 교리문답의 큰 경은
함께 안다, 산자, 나띠라고 해서 산야라고 말하는데, 도반이요. 수와 상과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도반이요. 경험한 것을 함께 알고 함께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식과 수에 의한 인식의 골격에 참여하는 공동주관, 함께 아는 것이 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발견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자, 나, 띠라고 정의되는 거는 분명한 경의 정의인데, 이 산자, 나, 띠를 오랜 전통의 공부에서 인식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차 인식에서 위자나띠라고 하는 아는데 위가 접두된 시계작용, 요거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 아는 거는 단지 있다라는 알아챔에 불과하지, 거기서 이 알아채진 대상이 누구다, 무엇다 라고 인식하지는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는 그게 상에 와가지고 산자나띠에서 비로소 무엇이요? 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상을 인식으로 해석한 공부가 오랜 전통의 공부인데, 그거 참 좀 이상해요. 자나띠라는 알다라는 동사에 위가 붙으면 위자나띠 해서 식은 분별해서 하는 거다. 사라는 접두가 붙으면, 사라는 말은 스스로 또는 함께 이러니까 스스로 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 함께 한다 라고 단어가 가지는 조성 그대로 이해를 하면 산자나띠는 함께 아는 거야. 산야 함께 아는 거야. 이래 보면 식이 인식하는데 상이 함께 하는구나, 공동주관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어찌 오랜 세월 그 전통의 공부가 산자나띠에서 산이라는 접두사를 함께 안다, 공동주관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보완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초창기에 어떤 스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 그 해석을, 초창기의 해석을 뒤따르는 분들은 2000년의 세월을 두고 초창기에 주석한 분들의 오류를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 배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이 획기적 공부 방법에 의해서 정정도론 붓다고사 스님의 범주 밖에서 직접 경을 만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경을 보니까 어때요? 산자나띠라고 하면 아는데 함께 아는 거네. 식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하는 거라면 상은 산자나띠, 함께 아는 거니까 2차 인식의 자리에서 공동주관이라는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구나. 물론 이거는 그 이전에 1차 인식에서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많은 경들에 의해서 인식의 자리가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먼저 해석하게 되니까, 방금도 표현했지만 1차 인식이 그러니 2차 인식도
같은 구조로 공동주간 두 개가 함께해서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겠구나. 그런데 상이 산자나띠라고 해서 함께 안다라고 스스로 정의하니 산야가 공동주간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산자나띠라는 단어 하나를 보고 공동주간 이렇게 접근할 수는 우리도 없었죠. 그러나 욕탐에서부터 출발하는 많은 경들을 통해서 1차 인식의 공동주간이란 개념을 먼저 확립하다 보니까 2차 인식의 요 자리에서도 공동주간이 있겠지라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 구성되는 거죠. 과학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그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유추되는 어떤 값을 생각하고 이렇게 현상에 의해서 연장되어 유추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내면 그러한 연구 성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삶의 메커니즘도 이렇게 1차 인식, 2차 인식, 공동주간 이런 발전 관계가 바로 그런 과학적으로 이런 이렇게 유추되는 가운데에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불교학자들은 경증에 의해서 경에서 확인함으로써 경증을 통해서 확정하는 이런 방법이죠.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가 아주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이 공동주간이다라는 게 확인되고요. 2. 잠재된 것인 상에서 생기는 심에서 심행은 상수를 보겠습니다.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심행은 상수, 출발이죠.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2차 인식입니다. 그런데 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행들은 신행, 구행, 심행입니다. 12번 상류가 2번 분석경. 이때 맞지만 이카야 44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의하면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이며 심행은 상수입니다. 자, 요 심행은 상수,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 요거는 앞에 들어가는 걸 2번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죠.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2차 인식인데,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것은 식이 상수의 과정을 통해 심을 형성, 즉 인식하는 자인 식이 행위하는 자인 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은 수를 조건으로 하는 애 외에 심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본 거예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과 수가 두 단계로 생겨난다면, 식과 수의 인식 과정에서는 역시 두 단계로 생겨날 텐데, 애라는 것이 직접적인 것인가요? 한 단계 연장되어 생긴 것인가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식이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공동주간으로 참여하는 요 2차 인식의 과정을 심행은 상수라고 나타내는 요 부분이 해석되니까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난다.
2차 인식의 과정에서 가래도 생겨나지만 가래와 다르게 마음도 생겨나는구나. 2차 인식에서는 심이라는 것과 애라는 두 가지가 생겨나는구나.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 직접이고 어떤 게 연장되어 생겨나느냐? 요렇게 우리가 경을 통해서 확인해주면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가래는 직접적인 것입니까? 연장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2차 인식에서는 식이 수를 인식하여 직접적으로 생기게 하는 것과 한 단계 연장되어 생겨나는 것으로 삶의 골격을 갖추는데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여 인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때 2차 인식에서 생기는 심과 애는 어떤 것이 직접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한 단계 연장된 것입니까? 수는 외입초에 대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험입니다. 상은 행위가 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때 잠재하는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입니다. 네, 요거 잠재순환고리에 의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애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상들은 잠재하지 않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18번 꿀과 작형. 네, 요렇게 상이라는 게 상이 잠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라는 것은 상은 잠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예, 상은 행위가 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때 잠재하는 경향이다. 이 경향이라는 거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것이다. 다양한 상이 있지만 안구따라니까야 내세모음 49 전도경은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과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을 소개하는데 심과 견해로 전개됩니다. 네, 짜따로 메비카웨 산냐 위팔라사 찌따 위팔라사 디티 위팔라사 까따메 짜따로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라고 해서 전도,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데 상에서도 거꾸로 매달림이 있고 심에서도 견해에서도 전도, 거꾸로 매달림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고들이여.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고들이여.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 아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네, 상심 견해라고 하는 어떤 전개되는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게 거꾸로 매달린 전도된 거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상심 견해는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비고들이요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마찬가지 상심견해에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에 반대되는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고들이요 무상에 대해 무상이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고에 대해서 고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된 상심견해의 어떤 삶의 과정의 전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도되지 않은 그대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상심견해의 전도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상락아의 상과 무상고 무아의 상은 존재성의 측면에서 전도 여부이고, 정상과 부정상은 존재화 이후 현상의 측면에서의 전도 여부입니다. 현상의 측면은 중생들의 존재 현상, 즉 욕색 무색에 따라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네, 요거 뭐 우리가 딱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출발자리죠. 존재의 측면과 현상의 측면. 이럴 때 상락아정의 상락아, 그리고 무상고 무아 부정의 무상고 부아, 무아, 요것은 존재성의 측면이다. 그런가 하면 정상과 부정상은 현상의 측면인데, 어떤 현상이냐? 존재화라고 중생이 되고 나면 이 중생이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라는 세 단계의 현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도 거기에 따라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구분된다.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상과 심과 견해로의 전개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상심 견해의 전도가 상락아는 존재성의 측면에서의 전도됨이고, 정은 현상의 측면이다. 상심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무상고 무아는 존재성의 전도되지 않음이고, 부정은 현상의 측면에서의 전도되지 않음이다. 자, 식은 이런 상의 참여 가운데 수를 인식합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상이라는 게 잠재되는 경향이다. 요거 대표적으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음에서 무상고 무아가 존재성의 측면에서 전도되지 않은 바른 관점이, 바른 존재성의 측면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욕색, 그러니까 존재화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이라는 현상적 분류를 보여줄 때 거기에 맞춰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런 현상적인 이제 그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식은 이렇게 설명되는 상, 욕상, 색상, 무색상, 함께 말해서 정상 또는 무상의 상, 고의 상, 무아의 상, 이런 상의 참여 가운데 수를 인식한다. 그래서 수가 즐거운 느낌일 때는 1.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상락아의 상, 전도된 상이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항상하고 만족하며 본질이라는 왜곡된 암이 생겨나죠. 요거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성의 측면에서 생겨나니까 존재암이라고 우리가 이 책에서 처음 이렇게 표현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상락아의 상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존재알미 생겨나면 이제 거기서 현상의 측면으로 연결되어서 정상이
항상한 즐거운 느낌은 좋은 것이라는 2차적인 왜곡된 알을 만드는데 그것이 탐이죠. 요 탐, 좋은 거요 라는 좋은 거라는 가치가 부여된 가치알미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만큼 그 좋은 것이라고 왜곡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욕탐, 색탐, 무색탐 요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탐이 생겨나죠. 괴로운 느낌을 인식할 때는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역시 상나가의 상, 괴로운 느낌은 항상하고 만족하며 본질이라는 왜곡된 암 해서 존재, 알민, 무명이 생겨나고, 현상의 측면에서는 이제 정상 대신에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현상의 측면의 상은 이제 빠띠가 샀냐 해서 저항의 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한 괴로운 느낌은 나쁜 것, 싫은 것이라는 왜곡된 알미 생겨난다 해서 진. 네, 진 해서 같이 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가치가 부여된 알미 탐과 진으로 생겨났다. 그런데 식, 위냐나는 외입처에 대한 암, 분별암입니다. 그리고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느낌, 수에 대한 알미, 무명해서 존재 알미, 탐, 가치 알무로 커지는데, 이렇게 식이 커진 것이 심이라는 설명이 심행은 상수의 의미입니다. 하여간 요거 보아내는 거. 심행은 상수라는 것이 심의 작용이 상수다. 요렇게 전통적으로 보지 않고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된다. 요렇게 보아낸 거. 이게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출발이죠.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요거. 그래서 외입처에 대한 알민, 분별 알민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느낌에 대한 무명, 존재 알민 무명과 가치 알민 탐으로 커져가지고 이렇게 식이 무명과 탐으로 커진 것. 이게 심이다 라는 것이 식이 상수의 과정으로 커진 것이 심이다. 이렇게 심행을 해석해낸 것. 그래서 심은 식이 존재가 되고 탐으로 커진 마음입니다. 존재암, 무명에 의해서 존재가 되고 가치암, 탐으로 커진 마음입니다. 심. 즉 외입처에 대한 분별암식과 수에 대한 가치암, 탐이 함께한 알미, 존재의 심인데 디가니까야 9번의 3 뽀따빠다경 상은 원인과 함께 생기고 소멸함은 상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알미 생긴다. 또한 상이 일어날 때 알미 생긴다. 그는 참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나에게 알미 생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라고 하여 수에 대한 상의 참여를 조건으로 알미 생겨나. 근데 요 알미 뭐냐 하면 심이잖아요. 알미 생겨나 심이 형성되는 현상을 확인해 줍니다. 뽀따파다경 바로 요 상이 일어나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그렇게 존재암 무명과 가치암 탐이 생겨서 심행은 상수의 과정으로 알미 생겨나고 그것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은 상수. 요 부분을 요렇게 확인해 준다. 전도경이 말하는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의 상심견해해서 심은 이렇게 상의 참여에 의한 2차 인식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 존재의 마음입니다.
자, 심과 애 두 가지가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데, 어떤 것이 먼저 생겨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것과 연장되어 생겨나는 것, 어떤 것이 있어? 라고 할 때, 네, 경은 이렇게, 심이, 마음이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래라는 것. 다시 존재가 되고, 뽀노바위가 존재화,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난디라가 사와같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따뜨라 따뜨라비 난디니, 요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되는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게 유애, 무유애가 있다. 자, 애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렇게 심은, 심, 찢다, 알문, 식, 윈야나, 분별함, 더하기, 탐, 라가 가치함입니다. 그런데 외입처, 즉 대상을 분별한 알민 식에 비해 탐은 수에 대해 좋은 것이라는 가치 측면에 왜곡된 알입니다. 그래서 심은 분별된 암, 식에 좋고 싫은 가치, 탐이 더해진 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치가 더해지면 좋은 것으로는 접근하고 싫은 것에서는 벗어나려는, 좋은 것은 붙잡고 친밀하고 싫은 것은 저항하는, 거부하는 행위를 유발하게 됩니다. 하여간 요번 책의 출판 작업에서 요 개념, 가치가 더해지면 행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행위하는 마음입니다. 요거 우리가 늘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심이 행위하는 마음입니까? 라는 요 부분을 서술해낸 것은 요번 책이 처음이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리고 탐으로 구성된 심은 좋다고 알려진 것, 락을 바라는 성질을 가지는데 망로바입니다. 네, 라가와 로바를 중국에서는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했지만 요거 분명히 다른 두 가지를 하나로 번역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요렇게 탐이라는 것은 가치알미고, 그 가치알므로 커진 심이 그 탐 때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을 바라는 성질을 심이 가지는데, 바로 그렇게 좋다고 알려진 것을 바라는 성질이 망로바다 라는 구분. 네. 심은 망의 성질에 이끌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띠따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요거 사라가 친밀 이렇게 말하고, 동사로는 사라짜띠 친밀하다. 그래서 소망을 생기게 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왜곡된 알에서 바라는 성질이 생기고, 바라는 성질은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행위를 이끄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행위를 유발한다 하는, 그래서 심히 행위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망로바에 의해서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띠타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 요거 사라가 친밀, 사라짜띠 친밀하다. 사실은 요 사라가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행위를 유발하는 심행은 상수, 탐에 대한, 또 망과의 차별, 요런 부분이 해석되지 않다 보니까 사라가라는 이 용어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행위를 지시한다라는 것도 잘 해석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번역들을 보면 요 사라가라는 단어, 사라짜띠, 이 단어에 대해서 뭐 한역이든
영역이든 그렇게 이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을 지시한다라고 잘 해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심은 탐, 망, 소망의 전개를 보이는데 탐은 심을 구성하고 망은 심의 성질이어서 행위의 뿌리가 되고 정경경, 소망은 심의 몸과 함께하는 행위를 이끕니다. 네, 족쇄경, 속박경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56번 상류따 11번 전법윤경 등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을 애라고 알려줍니다. 식을 두 단계로 확장하는 탐과 소망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것입니다. 심의 입장에서는 안으로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와 밖으로 행위를 이끄는 요소인데 안과 밖을 구성하는 두 가지를 묶어 애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는 심과 직접 연결된 채 고를 이끌기 때문에 고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심에 따른 심이 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애는 상의 참여에 의한 2차 인식에서 한 단계 연장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요 결론이죠. 2차 인식에서 직접 생겨나는 것은 심이고 연장되어 생겨나는 것은 애다 라는 내입처 외입처가 공동주관인 욕탐과 함께해서 식을 직접 생기게 하고 수를 연장돼서 생기게 한다면 생겨난 식과 수가 상을 공동주관으로 하는 2차 인식에서도 직접적인 것과 연장되어 생겨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요 라고 유추해서 이것을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증명해낸 요런 내용이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만 잠시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인식에서 생기는 것은 식수상의 2차 인식에서 1. 탐이 생겨나서 심이 되고 2. 소망이 생겨나서 애가 된다. 그래서 탐에서 소망이 생기고 또는 심에서 애가 생기는. 자, 2차 인식에서 생기는 거. 물론 여기 이제 존재 알민 무명은 생략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식수상에서 탐에서 심이 생기고 소망에서 애가 생기는 두 단계이기 때문에 2차 인식에서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탐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결과로서 심이 생기고 애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실 이 과정은 2차 인식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탐이고 한 단계 연장되어 생기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만 탐이 생기면 식 더하기 탐인 심이 되고 소망이 생기면 탐 더하기 소망인 애가 되므로 2차 인식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심이고 한 단계 연장되어 생기는 것은 애라고 말해도 된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탐이 생기면 심이고 소망이 생기면 애요 해서 2차 인식에서 두 단계로 직접적인 것과 연장된 것이 생겨나는데 각각 무엇야? 라고 하면 탐과 소망 이렇게 말해도 되고 심과 애 이렇게 말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그러면 애는 무엇이냐? 2차 인식에서 연장되어 생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앞에서 애의 정의 다시 존재가 되고 해서 이제 무유애까지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따로 했고요. 자, 마무리로 12번 상류따 32 깔나라경은 애는 수가 인연이고 수에서 자라나고 수에서 생기고 수가 근원입니다.
그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수들에 대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경험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다라고 알면 수들에 대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라고 설명하는데, 무상고의 전도되지 않은 과정에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 애가 형성되지 않는 애멸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에서 애가 생기는 조건관계 안에 애를 구성하는 소망이 생기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딱가입니다. 네, 이렇게 그 깔나라경까지 해서 그 딱가를 유도해 왔어요. 자, 오늘은 딱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심과 애가 직접적으로 또 연장되어 생겨나는 요 부분까지를 일단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요 4번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영역에서 딱가가 형성되는 부분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한 페이지의 서술과 다음 장 그림으로 있는데 요 부분 내일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거를 이제 2차 인식을 단락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근데 요 부분이 글로 적어진 거는 뭐 반 페이지의 그림 하나지만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내일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주요 상류타 줌 수업을 하면서 동영상 편집된 게 1시간 43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우리 향운 환희 스님 그리고 아소카 보부님과 더불어 대화했더니 지금 좀 목소리가 조금 좀 잠기는 거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떨지 몰라요. 저한테는 약간의 평소와 다름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서둘렀으면 사실은 오늘 그래도 우리가 4페이지 반을 읽었는데 하여간 나머지를 다 했으면 2차 인식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탁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주제를 잘 공부했어요. 어쨌든 딱가 이야기의 마무리는 지금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래가 2차 인식에서 연장되어 생겨나는 것 여기까지를 설명한 것은 충분히 오늘 공부에 비중이 있고 내일은 요 3번 가래에 대한 정의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서 2차 인식의 마무리로 딱가를 유도하는 그 내용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